그래서 올해는 뭐 산업 회복에 필요한 나 아니면 이나 요런 들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창의력이 아주 좋아요. 코인시하우스 분 중에 코딱지 같이 생긴 게 이게 뭔가요? 자, 뭔지 한번 맞춰볼게요. 퀴즈 가겠습니다. 뭔지 이게. 사실 이거 뭐 보신 적이 없겠지. 저도 뭐 처음 보는데. 귀지, 호박고구마, 코딱지, 화석. 좋습니다. 썩은 치아, 리튬. 근데 감스님 귀지가 이렇게 좀 크신가? 우랄륨, 그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우랄륨, 치즈 쿠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원자재 이름이 뭐냐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랄륨 아니에요. 무슨 랄 위험합니다. 우라늄, 우라늄, 우랄 아니에요. 뭐랄. 요게 이제 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냐면 오늘은 좀 원자재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원자재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자, 2024년도 올해 이제 뭐 우리가 비트코인 방송이지만 뭐 주식 투자분들도 많으시고 뭐 투자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선, 다양한 좀 뭐라 그럴까 분야들로 좀 매력적인 자산들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좀 유망할 수 있겠다. 올해 조금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겠다. 라고 보이는 이제 원자재 중에 하나가 우라늄. 지금 보고 계시는 뭐 귀진가요? 뭐 호박고구마인가요? 코딱지인가요? 뭐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자, 요게 이제 어디에 쓰이는 거냐? 처음 보네요. 아마 다들 처음 보셨을 거야. 저도 처음 봤으니까. 누가 이거 살다가 이걸 보겠어, 우라늄을. 뭔지 알겠어. 지금 이제 우라늄 가격이 1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요를 못 따라가요, 공급이. 이게 보통 이제 현물로 거래되는 게 이제 그 3산화 우라늄이라고 요게 이제 현물로 거래가 되는데 파운드당 92.5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딱 터졌을 때 전쟁 터졌을 때 이게 50달러 아래였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거의 한 2년 가까이 넘어 진행되고 있는데 92.5달러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 미친 듯이 폭등. 우라늄 가격이 오르니까 얘네를 막 가공하고 우라늄을 만드는 기업들 주가도 미친 듯이 올라가죠. 카메코라고 얘네들이 이제 우라늄 강산 업체인데 얘네들 주가가 1년 동안 71%가 상승했습니다. 71%. 그리고 얘네들 ETF, 뭐 스프로트 피지컬 우라늄 트러스트라고, 그리고 뭐 옐로우 케이크, 실제로 옐로우 케이크가 생겼네요. 재밌네. 펀드 상품이 있는데 얘네들도 각각 74%, 58%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코인 이슈 저놈이 우라늄 처음 보는 무슨 코딱지 같은 거를 갖고 왔냐?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지금 이 원자재가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보통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이 됩니다. 우라늄이. 근데 이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똥덩어리였어, 진짜로. 외면받았죠. 살 사람이 없었어. 왜 그랬을까? 우리 예전에 그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먹니 안 먹니 참치 먹으면 안 되니 원전 사고가 있었죠.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팍 터지면서 사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원자력 발전소 돌리지 말자. 어? 전쟁도 그렇고 스탄이 말씀하신 대로 원전 다 철수시키고 이것 좀 대체할 수 있는 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해보면 안 되겠니?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이제 했던 국가들이 미국, 유럽, 이런 선진국들이죠. 야, 탈원전 하자. 탈원전 생각하면은 누가 가장 떠올라요, 먼저? 독일이죠. 프랑스. 이런 국가들, 영국.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연 기관차를 점점 줄이면서 친환경 산업을 하자, 에너지 사업을 하자, 탈원전 하자 했던 국가들이 지금 GDP가 어때요?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경기가 어떻죠? 독일 경기 지금 최근에 보신 분. 독일. 독일 생각하면 지금 뭐 떠올라요? 경제 공부 조금 하신 분들? 누구랑 가장 비슷해? 모습이. 제2의 일본 소리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중국 소리 듣기 시작했고. EU의 GDP 거의 한 20% 넘게, 거의 한 30% 가까이 되나요? 그러니까 거의 EU의 대들보?
유럽 연합을 이끌어가는 게 독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독일 프랑스죠. 그 독일이 지금 찢어지게 힘듭니다. 왜 힘드냐 열어봤더니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네. 물가가 왜 올라갔어? 뜯어봤더니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죠? 러우 전쟁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고 천연가스가 올라갔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 러우 전쟁 터지기 전에는 우리 탈원전 해가지고 잘해봅시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근데 러우 전쟁이 딱 터졌네. 그동안 러시아한테 의존했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벨기에나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물가 상승에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안 되겠다. 친환경 산업이고 뭐 에너지 전기차 에너지 보조금 지급해가면서 에너지 정책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시 원전을 어떻게 한다? 돌려야겠죠. 원자력 발전소 다시 돌리는 겁니다. 독일, 프랑스, 뭐 벨기에, 영국, 유럽 국가들이. 자, 아까 우리 원자력 발전소 돌릴 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노란 색깔 코딱지 같은 거 우라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해되셨나요? 왜 지금 우라늄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지금 유럽에서 웃긴 게 뭐냐면 그동안 원자력 발전 관련해가지고 위험하고 대체되어야 된다. 위험하고 대체되어야 되는 에너지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됐다가 최근에 원자력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지금 포장이 되고 있냐면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러니까 180도 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전력 회사들 우라늄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라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음. 그럼 코이니슈님, 우라늄 요거 만들어가지고 공급량을 늘리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우라늄 관련해서 뭐 광산이나 아니면 뭐 공장이나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고 광산을 어떻게 했다? 폐쇄했습니다. 왜? 이때 뭘 했다? 러우 전쟁 딱 터지기 전에 우리가 친환경 할게 우라늄 필요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우라늄 캐는 기업들이 광산들이 폐쇄되거나 기업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개발도 중단되거나 비트 떨어져요. 다른 애들도 뭔 일이 있어요? 이유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떨어지는지. 준비했습니다.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떨어지는지 두세 달 전부터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미국 연합, 유럽 연합, 재고 어떻죠? 재고를 쌓을 필요 있을까? 어차피 우리 탈원전 하는데 2016년도 이후부터 미국은 재고가 쭉 떨어지죠. 재고 쌓을 필요가 없어. 원유처럼 쓸 게 아니니까. 유럽은 어때요? 재고 2013년도 이후부터 앞서가서 3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럼 코이니씨는 광산 개발해가지고 생산량 늘리면 되지 않나요? 광산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무지막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산을 다시 개발한다, 생산한다, 20년에서 40년. 진짜 아예 폐쇄시키고 복구하기 좀 힘든 이런 광산 기준에서. 진짜 빨라도 한 10년. 지금 당장 우라늄 수요가 늘어나서 빨리 더 생산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그 이것만 문제일까?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돼. 근데 기존의 정부 스탠스가 뭐였냐면 야 원전 안 돼. 원자력 발전소 안 되고 친환경 사업 해야 돼. 부정적이었어. 근데 이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 여기에도 또 시간이 걸리죠. 그럼 허가 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허가 시간 걸려. 광산이나 이런 것도 폐쇄됐던 것들 다시 개발 생산해야 돼. 광산 다시 또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이쁘게 꾸며야 돼. 시간이 많이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또 뭐까지? 여기서 누가 딱 들어와요? 광물. 광물하면 빠질 수 없죠. 이 나라가. 원자재.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죠. 지금 그 우라늄 공사라고 CNUC라고 얘네들이 국영 우라늄 공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실제로.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 카자흐스탄이라던가 뭐 나미비아라던가 이런데 우라늄 강산들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왜? 이거 인수해서 뭐 할까? 미국한테 광물로 뒤흔들어야 되거든. 싸워야 되거든. 그럼 중국한테 지금 가장 미국한테 크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는 지금으로 보나 나중으로 보나 광물입니다. 우라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좀 매력적인 필수적인 이런 그 광물들을 캐낼 수 있는 광산들을 이제 매입하고 광물들을 매수하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가격 상승 또 요인.
지금 뭐 니제르라고 얘네들이 그 유럽의 러시아 다음으로 2등이라고 합니다. 공급해주는 양이 우라늄을. 근데 여기서 또 쿠데타 일어났었죠. 니제르. 쿠데타 일어나면서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다시 시작할지도 몰라. 근데 얘네들이 유럽연합의 2등입니다. 공급량이. 러시아 다음으로. 그리고 전 세계 우라늄 농축 설비 용량의 절반가량이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어요. 얘네들 지금 잠그고 있죠.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우라늄의 60% 가까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중국, 러시아, 니제르,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근데 다 문제가 있는 곳들이야. 중국 쉽게 안 풀죠. 러시아 알죠? 쉽게 안 풀죠. 니제르 지금 쿠데타 일어났어. 카자흐스탄 불안정해. 그나마 유일하게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카자흐스탄. 근데 이거마저도 중국이 막 가가지고 사대고 있어 지금. 공급망이 이렇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수요는 어때요? 지금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 돌려,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 돌려,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소 다 돌리죠. 당분간은 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격 때문에,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우라늄이 다른 원자재에 그 비교해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가 않아. 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데 24시간 돌리죠. 여기 무조건 가동돼야 됩니다. 여기에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운영 비용에 우라늄 가격이 크게 차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지가 않아. 계속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요거를 갖고 온 게 이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뭐 어때요? 에코프로 얘기 안 하나요? 테슬라 얘기 안 하나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변에? 에코프로, 테슬라, 2차 전지, 니켈 아직도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머니톡톡이라고 이제 뭐 경제 방송이나 우리 주식 관련 채널을 또 같이 또 운영을 하니까 제가 거기에 테슬라 관련돼서 좀 부정적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답도 없습니다. 댓글에 이제 뭔 내용이 달리냐면 테슬라? 테슬라가 비전이 안 좋다고. 테슬라는 뭐 AI입니다. 어쩌습니다. 그냥 내용이 다 그냥 나와 그 내용을 다 담았는데도 보니까 댓글로 제가 여쭤봤어요. 영상은 혹시 보셨나요? 영상 안 봐도 썸네일만 봐도 알 것 같은데. 그냥 뭐 반말이야. 답답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지금 주식 투자들이 뭐를 보고 있냐면 포스코, 에코프로, 미국 주식 하면은 테슬라. 뭐예요? 공통점? 아직도 시장의 섹터는 2차 전지. 그나마 최근 들어서 조금 빠진 것 같은데 2차 전지 니켈, 전기차, 테슬라 이거 보고 있어. 마음이 아파요. 지금 배터리 볼 때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가 거시경제가 왜 어떻게 바뀌었고 올해는 경제 위에 뭐가 있다? 정치가 있다. 지금 유럽의 각 그 정당들, 집권당들 뭐 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돌리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돌린다는 게 뭔 뜻이에요?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나라가 좀 경제가 회복되고 그 먹고 살기 좋아질 때까지는 친환경 에너지, 뭐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들 안 하겠다. 요 뜻입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못 하겠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냥 작년에 막 폭등하고 몇백 프로 막 상승했던 이런 퍼포먼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에코프로, 포스코, 2차 전지, 니켈, 전기차, 테슬라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투자하는 주식들 막 얘 안 좋은 얘기해. 그러면 영상 보지도 않고 썸네일만 보고 어그러네, 뭐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못 보지. 자, 오늘 좀 가려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원자재 좋습니다. 원자재 투자 너무 좋아요.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 ETF로 투자하시면 돼요. 원자재 투자 좋은데 모든 원자재가 상승하는 한 해는 아닙니다. 이번 연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원자재 섹터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보세요. 산업 회복. 자, 월드뱅크가 뭐라 그래요? 경제 성장률 낮췄죠. 2.7에서 2.4로 낮췄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 그러면 올해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뭐 소비가 됐던 수출이 됐던 수입이 됐던 전체적으로 다 하향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 키포인트는 뭐냐면 국가들의
경제 성장, 산업화를 시작해서 수출을 조금 더 늘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인프라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수출도 더 하고 원자도 더 많이 팔고 그게 핵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글로벌 국가들이 산업 회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 회복에 필요한 원자재, 우리 이상님 말씀하시네. 우리 코인 이슈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고 굴이 많이 오를 겁니다. 이미 지금 올랐어요. 요거 몇 달 전부터 굴이 오른다 말씀드렸었고 작년 11월 달에 아마 방송했을 겁니다. 굴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우라늄 이런 것들.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뭐 니켈, 뭐 전기차 보조금 이런 거 당분간 좀 끝났다. 그럼 뭐냐? 기존에 원유 생산하고 천연가스 생산하고 친환경 에너지 여기 섹터에서 전통 에너지로 많이 움직였다. 전통 에너지 섹터로 지금 올해는 갈 거다. 요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라늄이. 우라늄 가격 올라간 게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담은 이유랑 똑같은 겁니다. 전통 에너지 섹터.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나라 구리 주식을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 굳이 볼 필요 없고 구리 관련 뭐 구리 광산을 들고 있는 뭐 일본 뭐 종합상사라던가 아니면 ETF라던가 아니면 칠레 관련된 이런 기업들 구리 관련된 기업들 ETF 뭐 잘 나온 거 있죠. 이런 것들 담던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코인 방송이고 뭐 코인 투자만 하더라도 우리가 원자재 투자를 실질적으로 내가 구리 안 살 거예요. 우라늄 안 살 거예요. 관심 없어요. 요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섹터가 어떤 부분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시장이 좋아하는 부분이 뭐고 시장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 경제 같이 보셔야 된다. 정치 본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빨간색이에요, 뭐 파란색 이러는데 우리나라 정치 의미 없습니다. 미국 정치, 그리고 각 국가별 유럽의 정당들이 다 어떤 식으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만 해도 니켈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이즈가. 이해되셨죠? 자,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2024년도 원자재 투자 곽강 받을 겁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원자재 투자. 자, 그리고 최근에 우라늄 가격 많이 올랐죠. 굉장히 핫합니다. 우라늄이. 요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원자력 발전소에 24시간 돌리는데 거기에 많이 들어가요. 자, 근데 이게 왜 가격이 오르냐? 기존의 글로벌 국가들이 우라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 문제 있었죠. 소련에서도 문제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안 좋았어. 원자력 발전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대체되려고 하는데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죠?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죠. 왜? 국가들이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돌아가면서 우라늄 수요도 늘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 니켈, 포스코 이런 것들만 보고 있죠. 에코프로, 테슬라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지금 섹터가 바뀌었어요. 시장이 뭐를 바라보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무시받았던 이런 산업들이 이제는 각광받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섹터에서 이제는 기존의 전통 에너지 섹터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올해는 뭐 산업 회복에 필요한 구리나 아니면 우라늄이나 이런 원자재들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